안녕하세요. 안혜경의 라이프투데이 안혜경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한 주간 쌓였던 스트레스가 많으실 텐데 오늘 라이프투데이 보시면서 훌훌 털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요. 요즘 외식시장 트렌드가 쪽갈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창업시장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 쪽갈비 아이템 잠시 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식. 우리 것으로 맛을 낸 특별한 한식 메뉴가 탄생해서 건강식을 찾는 많은 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 맛집 잠시 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불황으로 외식 한 번이 꺼려지는 요즘인데 양념게장 그리고 간장게장이 저렴한 가격에 무한으로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밥도둑으로 소문난 무한리필 게장집 잠시 후 소개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요즘 인터넷으로 쇼핑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직접 매장에서 구매하지 않아도 주문 즉시 다음날 물건을 받을 수 있는 빠른 배송이 이러한 결과를 만드는 데 한몫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유통과 물류시장에도 점차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하고 톡톡 튀는 소식들만 가득한 안혜경의 라이프투데이.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신토부리, 우리 것이 우리 몸에 좋다는 말이죠. 최근에 한식이 사람들의 웰빙식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한식은 육류 함량이 지나치게 많지 않고 재료 본연의 맛을 그대로 살리는 조리법 때문에 건강식을 찾는 분들에게 많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한식을 찾는 소비자 역시 많이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맛 좋은 한식 맛집들 거리를 가다 보면은 흔히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면서 특별한 한식 메뉴를 만드는 곳이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곳이 궁금하시죠? 함께 가보실까요? 웰빙, 슬로우 푸드 등 전 세계적으로 건강한 음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한식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식하면 떠오르는 다양한 메뉴 중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한식이 있어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 곳이 있다는데요. 어떤 곳인지 지금 함께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라이프투데이 비타민 리포터 한유진입니다. 한식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대단한데요. 여러분들은 한식하면 어떤 음식이 생각나세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뜨끈하게 갓 지은 밥과 찌개 생각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특별한 한식 전문점이 있다고 해서 이곳 울산에 왔는데요. 과연 어떤 특별한 한식 전문점일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맛있는 밥 드시러 가시죠. 오늘 한유진 리포터가 찾아갈 울산의 한식 맛집.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한식 메뉴로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한 맛집이라고 소문난 만큼 한유진 리포터가 들어서자마자 특별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라고 하잖아요. 이곳에서는 사람들에게 가장 맛있는 밥맛을 보여주기 위해 식사 시간대 맞춰 갓 지은 밥을 만들어 대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특별한 한식 전문점이 있다고 해서 이곳 울산에 왔는데요. 네. 어떤 한식 전문점인가요? 저희는 울산에 위치한 한식 전문점으로서 김치찌개, 된장찌개도 독특하게 쌈을 싸서 드실 수 있는 가게이기 때문에 손님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시고 잘 찾아주십니다. 다양한 이유로 시간에 쫓기는 우리나라 사람들. 사실 요즘 집에서 밥 챙겨 먹기 힘든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지 김치찌개, 된장찌개, 두루치기 비교적 평범한 메뉴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방문객들로 늘 붐빈다네요. 메뉴는 흔하지만 이곳에서 내는 맛은 절대 흔하지 않다는데요. 한유진 리포터, 일단 소문난 그 맛을 보기로 했습니다. 네, 중도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딱 보니까 세트 메뉴가 있네요. 예. 된장찌개하고 두루치기 요 세트로 주세요. 된장 세트로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야채 바구니거든요. 네네. 옆에 보시면 야채 드시고 싶으면 야채 드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가서 먹으면 되나요? 드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잘 계세요. 네. 이곳의 매력 중 하나는 신선한 채소를 무한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식당에 가면 채소값이 비싸 리필하기가 눈치 보이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곳에서는 그런 눈치 볼 필요 전혀 없이 신선한 야채를 먹고 싶은 만큼 가져다 먹으면 된다네요.
제가 이 8가지 종류의 채소를 아주 푸짐하게 담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채소를 손님분들께 제공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저희는 매일매일 신선도를 체크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접근대, 케일, 청경채가 잘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흔히 드신 쌈이 아닌 손님들의 취향에 따라 건강한 종류의 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주문한 된장찌개 그리고 두루치기 등장. 단지르르 윤기가 나는 두루치기. 보기만 해도 군침이 나는데요. 먼저 이 집의 간판이라고 볼 수 있는 두루치기 맛부터 볼까요? 다른 곳의 두루치기는 고기 양이 좀 적어서 굉장히 섭섭했는데요. 여기는 고기가 아주 듬뿍 들어가 있고 또 적당히 매콤해서 아주 든든하게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산 식재료로 맛을 냈다는 건강한 두루치기. 여기에 찌개가 빠질 수 없겠죠? 구수한 맛이 일품인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으면 차돌박이를 넣고 함께 먹으면 되는데요. 국물을 밥과 함께 비벼 먹어도 좋고요. 차돌박이를 된장찌개에 넣고 익힌 후 이곳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쌈과 함께 즐겨도 좋습니다. 이 렌틸콩으로 갓 지은 밥에다가 이 차돌박이를 듬뿍 넣은 된장찌개, 두루치기까지 함께 맛을 봤는데요. 일단 쌈을 싸먹는 된장찌개가 굉장히 특별했고요. 된장찌개만 먹으면 좀 더 아쉬운 게 있는데 두루치기랑 함께 먹으니까 아주 든든하게 한 상을 제대로 먹은 느낌입니다. 영양은 물론이고 맛과 여기에 독특함까지 더해지다 보니 싸먹는 찌개와 두루치기 예찬론자까지 등장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는데요. 야채랑 고기 또 밥도 비벼 먹을 수 있고 이런 게 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된장찌개에 이제 샤브샤브 형식으로 차돌박이가 들어가가지고 쌈을 싸먹을 수 있다는 게 이 집만의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서민적인 음식이지만 특별한 아이디어를 더해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한식. 최근 이곳의 메뉴들이 인기가 높아지면서 예비 창업주들이 잇따라 사업을 시도하기 위해 문의하고 있다는데요. 제가 차돌박이를 넣은 된장찌개와 두루치기 2인 세트를 아주 든든하게 잘 먹었는데요. 이곳을 창업할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궁금해요. 저희 가게의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남녀노소 어른아이 가리지 않고 쉽게 집에서도 접할 수 있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두루치기 메뉴의 단일화가 큰 장점일 수 있겠고 저희는 농장을 끼고 있어서 신선한 야채를 매일매일 빠르게 공급해드릴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더 장점을 말씀드린다면 어떤 정주님들이 운영을 하시더라도 편하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저희 안의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겠죠. 한식 열풍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곳. 맛에 반한 사람들이 많은 만큼 본격적으로 전국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한 사업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창업을 원할 시 이곳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주실 계획인가요?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 한다면 첫 번째로 요리 요자를 모르시는 점주님들이 오시더라도 어떤 요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자질을 갖춘 슈퍼바이저 겸 주방장을 저희가 파견해 드릴 수 있고 네. 두 번째로는 물류 조달이에요. 물류 조달 뭐 하나 맡김없이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할 거고 네. 세 번째로 말씀드리면 신선한 재료를 항상 편하게 전화 한 통으로도 끝낼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드릴 수 있는 지원이라고 한다면 할 수 있겠죠. 한국인 입맛에는 한식이 최고. 맛은 기본, 건강은 덤. 여기에 특별함까지 더해진 이색 한식으로 더운 여름날 입맛 살려보는 건 어떨까요? 금방 식어버리는 트렌드성 가게가 아니라 10년, 20년이 지나도 저 집 가면 된장찌개, 김치찌개 진짜 특색 있고 맛있지 생각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가게를 만드는 게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창업 준비 중이신가요? 우리나라는 지금 창업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창업을 준비하는 인구가 참 많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 제2의 삶을 준비하는 예비 퇴직자, 그리고 육아 가사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 그리고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층까지 다들 모이다 보니까 올해가 유독 창업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외식 창업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대중적인 메뉴일 뿐만 아니라 특별한 기술이 있지 않아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즘은 이 창업 아이템이 아주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아이템인지 궁금하시죠? 화면 함께 만나보실까요?
매콤한 맛을 즐기는 마니아들로부터 특별한 것을 찾는 젊은이들까지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며 창업 불패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쪽갈비 전문점을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라이프투데이 요정 박시영입니다. 요즘 창업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중에서도 고깃집 창업이 많은데요. 그냥 고깃집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메뉴에다가 트렌디함까지 가미된 집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하거든요. 지금부터 저랑 함께 가시죠. 화제의 맛집을 찾기 위해 수소문 끝에 찾은 곳은 평택시의 한 음식점입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이 자신의 기호에 따라 골라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있어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데요. 과연 그 메뉴 뭘까요? 지금 오늘 뭐 드시는 거예요? 치즈 쪽갈비랑 마늘 쪽갈비랑 양념 쪽갈비랑 먹겠습니다 지금. 양념 쪽갈비요. 쪽갈비 김치찜. 사람들의 입맛 확 사로잡는 메뉴 바로 쪽갈비입니다. 쪽갈비 여러분도 한 번쯤은 맛보신 적 있으신가요? 쪽갈비란 돼지 갈비뼈 사이의 늑골 부분으로 돼지고기 특수 부위의 하나인데요. 특히 이곳은 골목골목 생겨나고 있는 쪽갈비집과는 달리 차별화된 맛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보니까 손님들이 다 쪽갈비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쪽갈비도 종류가 굉장히 많던데 어떤 것들이 인기 메뉴인가요?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매운맛, 바베큐 맛, 간장 양념, 소금구이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치즈 쪽갈비, 김치찜, 쪽볶이 이렇게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한번 직접 드셔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사람들을 반하게 한 맛, 박시영 리포터도 그 맛 한번 봐야죠. 특별한 맛집인 만큼 상차림부터 남다릅니다. 시중의 쪽갈비 전문점의 경우 손님이 직접 직화로 구워야 하지만 이곳은 직접 주방에서 요리를 만들어 손님에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푸짐한 양과 맛깔스러운 비주얼까지 일단 합격인 것 같죠? 와, 여러분 지금 제 앞에 보이시나요? 저 오늘 완전 개탄 날입니다. 이 세 가지가요, 이 집의 대표 메뉴 베스트 3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뜨끈한 온기를 유지하며 먹기 위해 불을 지펴주는데요. 떡볶이와 함께 먹는 쪽볶이, 김치와 먹는 김치찜 쪽갈비, 그리고 고소한 치즈가 듬뿍 들어가 있는 치즈 쪽갈비까지. 시영씨의 후각과 촉각을 자극합니다. 감상은 이제 그만! 본격적으로 먹어보자고요. 박시영 리포터, 입 크게 벌리고 쪽갈비를 열심히 뜯어보는데요. 기름은 쫙 빠지고 쫀득한 살코기만 남은 쪽갈비. 도톰하게 붙어있는 살코기를 뜯어먹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매운 소스를 발라낸 쪽갈비에 고소한 치즈를 더해 보다 다채로운 맛을 자랑합니다. 등갈비 자체가 품질이 좋고 맛이 좋다 보니 묵은지를 가득 넣어 끓여낸 김치찜 쪽갈비를 찾는 사람도 많다는데요. 잘 숙성돼 깊은 맛이 나는 김치는 폭폭 끓여 살만 쏙 빼먹을 수 있는 쪽갈비와 찰떡궁합이라네요. 이번엔 쪽볶이인데요. 국민 간식 매콤한 떡볶이와 쪽갈비와의 만남인 만큼 어린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 역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메뉴라네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긴 소감 어떤가요? 제가 이 세 가지 메뉴를 다 맛봤잖아요. 근데 누가 1등이라고 할 것도 없이 다 각자의 매력이 있어요. 이 쪽갈비가 살짝 매운데요. 이 치즈를 같이 돌려서 먹으니까 먹는 재미도 있고 훨씬 매운맛이 중화가 되고요. 또 이 떡볶이, 이 안에 떡볶이랑 김말이랑 같이 있으니까 이 분식 먹고 싶은 마음을 같이 충족시켜주고요. 또 여기 김치찜은요. 약간 느끼하다 싶을 때 먹으니까 역시 속을 푹 내려가게 해주는 최고의 매력이었어요. 짱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심으로 산다고 하죠. 고기를 먹어도 속이 헛헛하다면 쪽갈비 먹은 후 식사 메뉴를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볶음밥, 주먹밥, 추억의 도시락을 비롯해 비빔라면 등의 다양한 식사 메뉴가 준비돼 있어 골라 먹는 재미까지 더했다네요. 이렇게 사람들을 반하게 한 맛의 비법, 주방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편하고 또 먹기 좋게 하기 위해 주방에서 직접 쪽갈비를 구워나가는데요. 숯불에 구워내 보다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후 먹기 좋게 손질한 쪽갈비에 개발해놓은 갖가지 소스들을 발라 구워주면 됩니다. 간단한 과정 같지만 최상의 맛을 찾기 위해 오랜 세월 연구를 해왔다고 하네요. 대표님
대표님, 네. 제가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네, 네. 분명 비법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비법이 뭐예요? 저희만의 특별한 비법은요. 일단 밖에서 직화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1차로 오븐에서 초벌을 해서 또 여기 주방에 와서 참숯에 재벌을 해서 특별한 4가지 양념으로 매운맛, 바베큐 맛, 간장 양념 맛, 소금구이 맛. 그 4가지 맛이 비법입니다. 특히 늘어나는 캠핑족. 보다 간편하게 캠핑 음식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손질한 쪽갈비와 함께 화끈한 매운 소스와 달콤한 바비큐 소스를 함께 동봉해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점점 고정 고객들이 늘어나는 상황. 선호도 높은 식당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프랜차이즈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네요. 제가 먹어보니까 다른 곳들과는 확실히 달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맹 문의도 많다고 하던데 이런 인기의 비결이 뭘까요? 네, 일단 소자본으로 창업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2번째로는 메뉴의 차별성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유통마진을 없애서 예비 가맹점주들이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 경기 지역으로 10호점, 20호점 계속 늘려갈 계획입니다. 부드러운 식감과 쫄깃한 맛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쪽갈비 전문점. 앞으로도 전 세대 고객들의 발길을 끌어모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 현재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등갈비집은 단일 메뉴로 인한 매출 감소가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 매장은 등갈비를 접목시켜 여러 가지 메뉴를 차별화하였으며 앞으로 신메뉴를 계속 개발하여 5년, 10년 후에도 지속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여 꼭 대한민국 1등 쪽갈비가 되겠습니다. 어려워진 경기 상황을 반영하듯 외식 규모와 비용 줄이기가 늘고 있습니다. 가격 절감과 푸짐한 양, 이 2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무한리필 전문점이 그래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중에 비싸다는 인식 때문에 마음껏 먹지 못했던 게장이 무한리필 대열에 동참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밥 한 공기가 먹으면 섭섭할 정도라고 하는데 맛집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밥도둑 게장을 주머니 걱정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무한리필 전문점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렴하다고 해서 품질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 탁월한 유통 노하우로 최상급의 게장을 제공해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그곳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라이프투데이 리포터 김미라입니다. 요즘 주머니가 가벼운 소비자를 겨냥한 무한리필 전문점이 인기인데요. 이 무한리필이라고 하면 뭔가 재료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되시는 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재료의 질도 좋은 그런 맛집이 있습니다. 바로 게장 전문점인데요. 게장 전문점 우리 주변에 많지만 이것처럼 믿을 수 있고 맛도 좋은 곳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아름답기로 유명한 경남 거제의 몽돌 해수욕장. 올 여름에도 인기 휴가지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곳을 방문하면 꼭 들러야 할 맛집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알아보기 위해 화제의 가게를 김미라 리포터가 찾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가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제가 경남 거제까지 왔거든요. 가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경남 거제에서 유일한 국내산 꽃게 무한리필 게장집이며 저희 메뉴 중에서는 3가지가 있습니다. 무한리필 세트, 된장찌개 세트, 게장 세트가 있으며 아무래도 손님들께서 저렴하다 보니까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게장을 맛볼 수 있다는 이곳. 특히 식사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된장찌개 혹은 꽃게탕 세트를 많이들 찾고 있다고 합니다. 김미라 리포터 역시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꽃게탕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네, 이렇게 푸짐하게 한 상 차려졌는데요. 이 꽃게 크기가 다른 전문점보다는 크기가 좀 큰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무한리필이라고 해서 저렴한 돌게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내산 꽃게를 사용해서 간장게장을 담그고 있습니다. 크기뿐만 아니라 맛도 뛰어납니다.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네. 일단 시식부터 해보라는 사장님. 이 집의 대표 메뉴인 간장게장부터 먹어보기로 하는데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 간장게장. 간장게장을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게살을 그릇에 짜낸 후
서비스로 제공되는 계란 후라이와 들기름을 적당량 넣어 비벼서 먹으면 천국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요. 간장게장에 뒤질세라 고운 빨간 자태를 뽐내는 양념게장. 이 또한 맛을 보는데요. 김미라 리포터, 맛이 어떤가요? 먼저 살이 오동통해서 좋고요. 양념의 깊이 매인 이 맛이 너무 맛있어요. 간장게장, 양념게장 할 것 없이 속이 꽉 찬 꽃게들을 쉴 새 없이 시식하고 게딱지에 밥까지 비벼 한 공기 뚝딱 해치웠는데요. 김희라 리포터, 1년 동안 먹을 게장을 오늘 한 번에 다 먹네요. 여기에 얼큰하게 끓여낸 꽃게탕까지 어우러지니 임금님 수라상 부러울 것 없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정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저 같은 손님 많으면 사장님 남는 게 없으실까봐 걱정돼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빵내 남이다 보니까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식재료를 아끼지 않고 손님분들께 질 좋은 꽃게를 무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맛과 양 그리고 푸짐한 인심으로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었는데요. 정갈한 반찬과 함께 맛 좋은 게장이 무한으로 리필되고 저렴한 가격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어 실속파 손님들이 주로 이곳을 찾고 있다네요. 이거 먹으려고 옥포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맛있어요. 우리 애기도 얼마나 잘 먹는지 그래서 2그릇 먹었어요. 그지 않아니? 비린 것도 못 먹는데 이거는 짜지도 않고 비리지도 않고 그래서 맛있어요. 알도 많고 해서 맛있어요. 간장게장이랑 양념게장도 맛있지만 특히 꽃게탕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 먹기에도 얼큰하고 매콤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100이면 100 모두가 극찬하는 게장.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주방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마침 게장 양념 만들기가 한창이었습니다. 비린맛을 없애고 신선도는 높이기 위해 각종 한약재와 야채를 비롯한 총 38가지의 재료를 사용한다는데요. 일정 시간 달여 간장 소스를 만든다고 합니다. 게장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간장게장은 소스의 맛이 게장의 맛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인지 정성을 들여 만든다고요. 그리고 간장 소스를 부어줄 꽃게를 손질하는데요. 세척하는데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리고 비록 고가이지만 사람들에게 최상의 맛을 전달하기 위해 살이 실한 꽃게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세척이 끝나면 만들어둔 간장 소스를 부어주는데요. 이렇게 간장을 부으면 간장게장이 완성되는 건가요? 저희가 72시간 숙성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72시간이 숙성이 완료된 다음에 간장게장이 완성이 되고요. 저희가 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전국에 방방곡곡 간장게장집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연구도 많이 했고 그렇게 한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의 게장을 맛보고 싶지만 방문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 포장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간장게장이든 양념게장이든 포장 주문을 하면 이곳에서 직접 담근 야간문을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게장 전문점과는 다른 이곳만의 차별성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분들은 간장게장이라고 하는 음식은 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는 손님들이 편하게 드시게 하기 위해서 짠 음식보다는 담백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요. 거제도 지역에는 꽃게가 아닌 돌게장으로 게장집을 하는 곳이 엄청 많은데요. 저희는 거기와 비교되기 위해서 꽃게를 사용하여 간장게장 무한리필을 하는 것이 저희만의 장점이자 차별화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밥도둑 게장. 맛있게 그것도 주머니 사정 걱정 없이 양껏 드실 수 있는 게장 무한리필 전문점에서 입맛 살려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들의 계획은 1차적으로 거제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담근 맛있는 간장게장을 맛보여 드리는 게 저희들의 1차적인 목표고요. 2차적인 목표로는 거제 지역에 계신 분들만 아닌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만든 맛있는 간장게장을 맛보여 드리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최근 TV를 통한 홈쇼핑이나 모바일 앱,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통한 다양한 쇼핑 채널들 덕분에 새로운 유통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기업과 소비자 간의 전자상거래 물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시장 변화로 인해서 해외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점차 국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때문인지 국내 유통 물류 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서서히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국내 유통과 물류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화면 함께 만나보실까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생활이 편리해지죠. 특히 물류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지금 꼭 필요한 시스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다는데요. 대형 오프라인 유통업체들 사이에서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물류 시스템의 문제점을 발빠르게 감지해 해결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프투데이 리포터 박경인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쇼핑 잘 이용하시죠? 저 역시도 인터넷 쇼핑 참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즐겨 이용하는 인터넷 쇼핑의 대다수가 해외 업체라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그 이유가요. 대기업의 독점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의 유통업체들이 비싼 수수료와 기타 비용을 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부담을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넘겨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한 기업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어떤 기업인지 지금 저와 함께 찾아가 보시죠. 산업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물류. 물류란 쉽게 말해 어느 한 물건이 제조 공장에서부터 소비자의 손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을 뜻하는데요.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물류에 대한 이동이나 보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효율적으로 관리 시행 통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산업의 근간인 물류 산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이미 국내에는 해외 유수의 글로벌 유통 물류 기업들이 대거 진입하고 있는데요. 해외 직구의 경우 지난해 기준 15억 4,500만 달러에 반해 해외에서 국내 쇼핑몰을 이용한 이른바 역직구는 2,800만 달러에 그쳐 15억 1,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6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미 외국 기업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인수해 운영하고 있고 대형 오프라인 유통업체들 또한 점진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 글로벌 유통업체의 진입은 머지않아 국내 유통 물류업체들의 위기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지 않은 국내 유통 물류의 규제 법규와 시스템인데요. 해외 쇼핑몰의 경우 이름과 이메일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원클릭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는 반면 국내 결제 시스템은 약 10단계 이상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더욱 상황이 좋지 못한데요. 도시 내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외곽 지역이나 그린벨트 지역의 불법 영세 시설을 이용하며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거리 개별 운송에 따라 배송 시간이 증가되고 물류 비용 증가를 초래해 경쟁력이 약화된 상황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5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물류 인프라 규제 개혁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과 위기의식을 정부보다 더 빨리 감지하며 약 1년 전부터 온라인 중소기업들을 지켜내고자 해결책을 제시한 기업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보인 시스템 덕분에 국내에 있는 여러 중소기업들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글로벌 이마켓 시대에 대비해 2013년도부터 도심 속 전자상거래 전용 유통타워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유통타워는 오피스와 창고시설이 1대1의 비율로 결합된 새로운 개념의 업무시설 건축물로서 단순히 창고 공간만 구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개발하여 특허까지 등록된 자동화 물류 시스템을 갖춘 최첨단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심 속에 낙후되어 있는 공구상가나 공장지대 등을 사업지로 활용하여 저희 유통타워를 건축함으로써 환경 개선은 물론 근접성을 높임으로써 도시 첨단 물류 유통단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유통타워는 영세한 중소유통업체들을 위한 건축물로 동종 동일 업종들의 공동화 조성은 물론이고 거대한 규모의 집적단지로 활약할 수 있다는데요.
실제로 국내 대형 유통업체와 국내에 진입하고 있는 글로벌 유통업체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예상돼 관련 업계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유통타워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는데요. 여기에 입주를 하게 되면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개발한 스마트 유통타워에 입주하시게 되면 제품의 입고부터 배송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동화한 건축물로서 입주사들이 입주와 동시에 최첨단 자동화 물류 시스템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셔틀 화물을 운영함으로써 배송 단계를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 및 공해를 줄일 수 있게 되어 녹색 물류를 실현시킬 수 있고 배송 거리가 단축됨에 따라 당일 배송이 가능해져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입고 출고 처리를 수행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동화 창고의 확장 운영 환경이 필요한 요즘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유통타워는 품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업무 프로세스 혁신과 함께 정비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통타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장점들을 선보일 수 있는 이유에는 아무래도 여러 기술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주요 기술에는 여러 파트가 있지만 그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품마다 사용 부착기를 통해 QR코드가 부착되어 입고, 보관, 출고까지 관리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인해 인건비 절감은 물론 파손, 분실 및 재고 파악까지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심 속 창고로 면적을 크게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을 저희 유통타워가 개발한 적재 시스템을 활용할 시 일반 창고 대비 5배 이상의 적재를 높임으로써 효율적인 창고 관리 및 창고 비용을 최소화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인버터를 사용해 부드럽게 가속과 감속을 할 수 있고 위치 제어기를 통해 보다 거리를 정확히 제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슬라이드 포크가 승강대에 장착돼 있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주행부의 양 끝단에 각각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지되며 이것 또한 고장날 경우를 대비해 상하단 최종부에 유압식 완충기를 설치하여 충돌 시 충격을 최소화하고 장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성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게다가 자기학습 기능을 내장하여 현장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원활하게 작동시키고요. 포크에 감지 센서를 부착하여 보관품 유무를 감지하고 이중 입고, 공출고 방지 기술도 포함시켜 보관품 재고 조사에도 활용할 수 있다네요.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기존의 자동화 시스템이랑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개발한 특허까지 등록한 자동화 물류 배송 시스템은 제품의 입고부터 배송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을 각각의 개별 사무실에서 통제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기존의 제품의 파손, 분실 및 인건비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동 창고를 신설할 경우 보관량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상위 정보 시스템과의 완벽한 인터페이스로 입출고의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등 입출고 처리 능력을 최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작업 동선이 편리해지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중복, 누락과 같은 실수 없이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네요. 뿐만 아니라 실시간 정보 통합 운영 환경을 갖춰 보다 편리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통타워 건물 내에는 회의실, 접견실, 촬영 스튜디오, 촬영 장비 렌탈 서비스, 스마트 카페, 제품 시연 갤러리, 체험장 등 전자상거래 업체들에게 꼭 필요한 부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체 스마트 셔틀 화물을 하루 5회 운영함으로써 직거래 배송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어 유통, 물류 관련 업계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네요. 특히 이곳은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무료보수 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착한 기업으로 소문난 곳인데요. 오랜 세월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전문 종합부동산 기업인 만큼 차별화된 정보력과 명확한 분석으로 부동산 투자로의 성공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하네요. 최근에는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까지 분석해 분양 중인 상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유통 분야의
부분에 있어서 이 중소기업에게 굉장히 희소식을 전달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종합부동산 사업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여기 이렇게 대로변에 나와봤는데 여기 뒤에가 분양 중인 상가인 것 같아요. 어떤 상가인가요? 저희 상가는 의정부와 동두천을 잇는 3번 국도변 대로변에 위치한 상가로서 인근 덕계역, 그다음 해천택지개발지구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유동인구 흡수가 용이하여 이로 인해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들, 대형 병원, 학원, 은행들의 입점 문의가 지금 입점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또한 이로 인해서 저금리 시대에 맞춰서 안정된 투자 수익, 임대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분들의 분양 문의 또한 잇따르고 있습니다. 3번 국도변 양주 중심 상권의 활성화된 핵심 상권이라는 상가. 횡단보도, 버스, 택시 정류장에 인접해 접근성이 뛰어나 고정 수요는 물론이고 유동인구 흡수가 용이하고요. 전문자산 신탁에서 자산 관리와 분양 관리를 해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상가 대비 높은 전용률과 대지 지분에 비해 합리적인 분양가를 제시하고 공실이 없어 신규 임대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렇게 딱 나와봐도요. 굉장히 입지 조건이 훌륭한 조건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외에 또 다양한 장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상가 같은 경우는 자주식 주차시설과 넓은 주차장으로 인해 운전이 미숙한 주부님들이 상가 이용이 되게 편리하시며, 그와 별도로 테라스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쾌적한 환경에서 상가를 이용할 수 있고요. 양주시 최초로 전문 자산 신탁 회사에서 자금 관리, 분양 관리, 시공 관리를 해줌으로 인해 자금의 안전성, 그다음에 투명성이 확보되어 투자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종합부동산 사업에서만 또 끝내는 것이 아니라요. 굉장히 착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요. 국가 유공자의 노후된 주택을요. 무료로 수리를 해주는 일까지 하고 있고요. 다양한 봉사활동까지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착한 기업으로 인정합니다. 다양한 봉사활동과 사회적인 환원을 실천하며 건실하고 착한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기업. 국내 유통업체들에게 필수 불가결한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능들을 더해 중소유통업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기업. 이렇게 관련 업계 기업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며 리딩 기업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기업. 앞으로도 우리나라 유통산업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네, 화면 잘 봤습니다. 유통기업이 국내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중소, 강소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꼭 필요했던 정보인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위해서 관계자 한 분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현재 아마존이나 이베이 등 그 유통 대기업 등의 한국 시장 착륙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의 온라인 유통과 또 물류 시장의 실태가 어떠한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그 물류 유통업계 종사자분들이나 관계자분들이시라면 언론 통해서 많이들 아시는 내용일 거라 생각됩니다. 현재 몇몇 대형 온라인 쇼핑몰은 이미 그 외국 기업이 이수되어 운영 중에 있고요. 네. 그리고 그에 대해 이제 유통공룡이라 불리는 업체들 또한 이미 가시화되어 국내 진입에 초읽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 국내의 대응 상황이 매우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 제조 및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새로운 유통 채널의 증대와 더불어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는 생각들도 가지실 수 있겠지만, 하지만 동일 유사 상품의 유입으로 경쟁 상대가 그만큼 많아지고 얼마 전 이슈화됐던 해외 직구의 증가 사례만 보더라도 가격 경쟁력과 서비스의 질적 차이에 밀려 국내 제조 상품의 외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에 따른 정부의 정책 마련과 유통 물류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 마련이 없는 게 현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국내 대형 유통 제조업체들은 자체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영세한 중소유통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을 생각지도 못하고 변화되는 실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얘기를 쭉 들어본 결과 중소유통업자들의 그 사업자들 생존이 더욱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네, 이러한 사항들을 앞서 감지해서 저희는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종합부동산 전문기업을 운영하는 디벨로퍼로서 저희가 가진 능력과 지식을 통해 이런 중소업체들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중소유통업체의 비효율적인 입지 요건입니다. 유통 트렌드의 변화로 인해 생활 밀착형 유통 서비스로 변화되면서도 도시 내부 인프라 부족과 높은 임대료 등으로 수도권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외곽 지역의 포진됨에 따라 물류비의 증가와 불법 영세시설의 이용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문제점,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잡한 물류 시스템입니다. 물류 비용의 증가와 배송기간 단축의 한계점이 드러나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물류센터 규모의 비효율성으로 대규모 물류센터보다는 중소규모의 물류센터 수요가 많은 데 비해 소규모 물류시설이 부족한 전부터 개선책으로 방향을 잡고 극복 방안에 대해 모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네. 과연 그 수도권 내에 있으면서 물류 시스템을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또 중소유통업체들이 원하는 규모의 창고 시설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착안하여 새로운 개념의 유통타워를 개발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개발한 유통타워는 오피스와 창고 시설이 1대1의 비율로 결합된 업무시설 건축물로서 단순히 그 창고 시설만 구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독창적으로 개발하여 특허까지 등록한 자동화 물류 배송 시스템을 갖춘 최첨단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유통타워는 현재 도심 속에 낙후되어 있거나 그 방치되어 있는 유통단지, 공구상가 등의 부지를 활용하여 유효토지의 그 활용성을 높임으로써 문제점이었던 중소유통업체의 비효율적인 입지 요건을 개선하고 도심 속 진입에 따라 복잡한 물류 시스템을 해소할 수 있고 또 1대1의 그 소규모 창고 확보로 규모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모두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작은 중소유통업체들이 공동화가 이루어져 국내에 밀려드는 해외 유통업체와 대항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면은 더욱더 나은 경제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이 토지 활용성도 하고 작은 중소업체들이 공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원하는 규모의 시설을 갖게 되는 거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박상은 이사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게 부동산 전문 기업이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어떻게 물류 자동화 시스템 개발에 기술력을 확보했을까라는 점이거든요. 뭐 개발하실 때 많은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네, 물론 그 여러 번의 시행착오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우선 그 도시내 진입에 따른 그 높은 집가로 인해 사업 수주의 악화 그리고 또 그 현행 물류 시스템에 대한 구조 개선의 한계점, 네. 또 물류 자동화 시스템의 시설 비용 등 이게 많은 문제점들에 봉착을 했었는데요. 그중 가장 큰 문제점은 비용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예, 그 비용 부분을 낮추고자 만든 것이 저희가 특허 등록한 자동화 물류 시스템을 통한 기성화 작업이었습니다.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시스템을 규격하여 그 개발 비용을 낮추고 그리고 또 시설 비용을 낮춰서 비용을 최소화한 것이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요 물류 자동화 시스템이 또 어떤 기술력들이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제품 이송 장치의 보호관품 유무 감지 기술 및 그 이중이 있고 그리고 공출구 방지 기술이 있는데요. 그 제품 픽업 장치에 감지 센서를 부착해서 제품을 픽업할 때 보호관품 유무를 감지합니다. 그 외에도 그 자동화 물류 창고의 가동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함으로써 작업의 정확성 및 안전성을 기할 수 있으며 네. 다열, 다단, 그리고 포킹 제어 기술, 그리고 전체 하중을 분배시키는 구조 기술, 그리고 조립 설치가 용이한 구조 기술 등을 접목시켰습니다. 정말 많은 기술력을 갖고 있네요. 그렇다면 시중에서도 볼 수 있는 물류 자동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하고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가장 큰 차이점은 무인화입니다. 네. 그 최소한의 인원으로 그 본 시스템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테면 그 제품의 물류 창고 입고, 제품의 위치 부여, 그리고 적재 및 수량 파악, 그리고 이후 그 제품 출고 명령부터 제품의 개별 포장, 그리고 배송지 라벨 부착, 그리고 배송지의 배송, 그리고 출고 후 남아있는 수량을 자동으로 파악하고 그 자동화 창고 내로 재적재되는 이런 과정이 최소한의 컴퓨터 작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과정들을 이 기계가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많은 유통기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유통기업들이 이 유통센터에 들어올 수 있나요? 일단 그 우리가 개발한 그 유통타워에 입주하는 업체는 그 영세한 그 중소유통 업체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국내 대기업의 유통구조에 치여 그 설자를 잃고 네. 또 복잡한 물류 시스템으로 인해 비싼 물류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던 그 중소유통업체들을 불법 시설이 아닌 그 합적인 자기만의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가 만든 유통타워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네, 아무래도 중소유통기업들이 가장 크게 환호할 것 같은 네, 그런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2년 정도 개발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계획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박상은 이사님이 마지막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그 저희가 개발한 유통타워의 이제 효율성을 가장 고취시킬 수 있는 것이 그 수도권 내에 각 지역별로 그 설립돼서 각각의 유통타워가 물류 거점화되는 시점입니다. 네.
네, 더 나아가서 그 지방권까지 포진돼서 그 유통타워가 네트워크가 이루어져 협동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큰 기업에 치이고 또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없기 때문에 많이들 힘드셨을 텐데 이 얘기를 듣고 유통업체분들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유통시장을 개선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데요. 장마철에는 습도가 높아지고 또 집안 곳곳이 눅눅하면은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습도인 60%가 넘으면 곰팡이나 먼지 진드기가 생기기 쉽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3번 정도, 30분 정도는 환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실내 온도는 22도에서 24도를 맞춰주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알차고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